사실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일본을 이제 그냥 외국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. 예. 또 일본도 우리를 외국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되는 아주 묘한 관계죠. 그렇기 감정이 때문에 쫙 깔려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일본인은 어떤 속내를 읽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제 혼내라고 하는 속내가 있고 그다음에 다테마에라고 하는 이제 겉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있는데 그 다테마에라는 게 일본인한테는 우리는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양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다테마에가 이제 잘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는 이제 싫어도 말하자면은 이제 네, 괜찮습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본인의 말하자면은 다테마에를 무너뜨린 책이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거죠. 그러니까 무슨 책이 일본에서 나왔어요? 아마 이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실 텐데요. 이 무토라고 이제 주한 일본 대사까지 지낸 분인데요. 이분이 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좋았다, 잘 됐다 뭐 이런 책이에요. 근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. 그렇죠. 이야. 근데 이것이 참 심각한 게 뭐 언론인이라든가 혹은 유학생들이 뭐 자기가 살았던 나라의 체험기를 쓸 수는 있어요. 예. 그렇지만 이분은 대사. 외교관이에요. 전직 외교관이고 그리고 전직 외교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직에 임무했다는 건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거는 일본인이 스스로의 다테마에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그리고 있죠. 혼내를 드러냈다. 그렇죠. 그런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. 외교관이 이런 책까지 썼다는 게. 근데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이 혐한론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예요. 일본에서 네, 그래서 한국을 부정하고 한국을 폄하하고. 그렇죠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일본에 이제 서점에 가보면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7개가 그 이른바 혐한 서적이었어요. 예를 들어 뭐 바보 같은 한국, 뭐 이제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, 뭐 한국의 심술, 뭐 이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. 여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무토 전 대사의 책이죠. 근데 지금 발간이 됐나요? 그렇게 됐죠. 근데 이제 무토 전 대사가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라는 일본의 좀 그렇고 그런 잡지에다가 지난 2월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기고했어요.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뭐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, 직업 찾기 어려운 것, 또 한국 사람들의 이제 왜 격렬한 이제 뭐 이렇게 성격 뭐 이런 한국 참 살기 어렵고 한국이라는 나라 참 괴롭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 단계 이제 더 이렇게 혐한의 도를 높여서 이번에 낸 책이 한국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이런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이 책을 썼어요. 그래요? 네. 근데 무토 대사가 외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되면? 글쎄 저는 이걸 외교 문제로 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. 삼기도 뭐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이 외교의 일종의 이 언더테이블 이 물밑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지금 문재인이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. 참 어이가 없다. 이게 이제 책 커버에 이제 실린 이제 선전 문구 같은 거예요. 그다음에 이렇게 친북적이고 반일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서 일본은 강한 결의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딱 찰떡 공조가 돼 있는데 이 틈새로 부는 바람이 한국을 궁지로 몰아갈 것이다. 이게 좀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런 그 혐한 발언이라는 게 지금 이런 서적뿐만 아니라 다부치 히로코라고 뉴욕타임스 기자인데 그 플리처상까지 받았어요.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쓴 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트위터에서 일본인들의 혐한, 한국 때리기, 한국 증오의 그 도가 정말 미국에서의 흑백 인종의 그 격화된 상태를 넘어설 정도다.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어요. 그분은 좀 무료하면서 비판적 관점으로 썼나요? 그러니까 또 이런 거를 쓰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 다부치 히로코는 일본인이 아니다. 미국인이다. 또 뭐 이렇게 하고요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혐한의 그 유튜브 같은 데를 보아도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
저는 굉장히 쇼크를 많이 느껴요. 이렇게 볼 어허. 때마다 어떤 거냐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갖고 한국이 그 북조선에 북조선이라고 부르거든요. 예. 일본에서는. 그러니까 북한의 일종의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. 뭐 이거는 정말 거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의 판이 예.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혐한론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우리가 그 원인도 한번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대일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.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지금 전효욱 작가님과 함께 전 작가의 시선 함께하고 계시고요.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격려 문자 혹은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소희님 그 일본 사람 전직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인성이 그거밖에 안 되다니 참 한심스러워요. 0291님 다테마에 그 개념 없는 정치인. 다테마에죠. 다테마에. 예,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, 말.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. 말 이렇게 볼 수 있죠. 겉으로 네. 드러나는 말. 네. 그 개념 없는 정치인이 뭘 무너뜨라고 하신 거예요. 무토 그 양반 확실히 제 참을성을 무너뜨리긴 하네요. 4448님 일본 극우 세력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한국 혐오해서 얻는 이익이 대체 뭐래요? 요거는 좀 해설을 해 주셔야겠네요. 박선미님, 전 작가님, 센 언님이셨는데 이제는 동네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. 좋아요. 자, 극우 세력이 네. 그런 거짓말로 얻는 혐한류를 퍼뜨려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? 얻는 이익이 많죠. 이 무토 전 대사도 결국은 아마 그럴 겁니다.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하고 싶은 것. 이제 뭐 구석진데 있어야 되는 전직 네. 대사인데 은퇴한 전직 대사인데 이런 책을 내면 또 일본 불러내겠죠. 그렇죠. 일본 방송이라든가 또 일본은 강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해요. 그러니까 돈 방석에 앉을 수도 있고. 책도 많이 보잖아요. 그럼요. 책도 많이 보고 아직도 일본은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. 근데 이제 일본이 극우 세력 생계형 혐한을 했네 이 양반은 그럼.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. 그러나 자신은 이제 소신이라고 볼 겁니다. 근데 일본의 이 극우 세력은 굉장히 역사가 깊고 아주 오래되고 또 그 정체를 그러니까요.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극우 물론 세력이요?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극우 세력 싫어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엄청 엄밀한 의미에서 극우 세력은 없어요. 극이 붙다는 거는 폭력성을 거기에 내재시킬 때 혹은 드러낼 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일본의 이제 극우 세력은 이제 선거철에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. 예를 들자면 확성기를 가지고 정봉주 의원을 뽑아주세요. 정봉주 의원을 뽑아주세요. 이러면서 막 골목을 막 다녀요. 예. 그럼 일본 사람들이 길을 막 막아요. 예. 아우 지겹다고. 그러면은 정봉주 의원이 극우 세력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. 떨어지죠. 당연히. 표가 떨어지죠. 아니 안 뽑죠. 사람들이. 그렇죠. 네. 근데 그게 극우 세력이 노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. 정봉주를 떨어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어허. 일부러 거꾸로 죽이기라고 해갖고 네 그렇게 야. 그만큼 이제 극우 세력이 이제 머리도 써가면서 일본 어허. 사회 곳곳에 있고 기업하고의 그 이 목소리 큰 건 다 연계라든가 극우 세력 같아요.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지금의 아베 정권도 본인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극우 세력하고의 그 오랜 역사적인 이 연관이 이제 있다고도 볼 수 있죠. 아베의 그 표현이라든가 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또 일본의 내각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예. 그건 뭐냐면 일본의 이른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해갖고 온갖 자원을 일본으로 빼돌렸던 예. 그 일본의 이른바 전범들이 묻혀 있는 묘지예요. 그러니까 일본식의 그대로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우파의 어떤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우파 묘지인 거죠. 그래서 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는 것은 마치 그 히틀러나 나치 아하. 전범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묘지에 참배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 그러니까 그 나치 그 숭배나 이런 것을 찬양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잖아요. 당연히 처벌받죠. 그리고 끝까지 전범들을 찾아가지고 그 형을 처벌하고. 매깁니다. 그리고 사실은 그 독일의 그 총리들은 이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나 이럴 때 무릎 꿇고 정말 갈 때마다 사죄를 사과를 했어요. 하고요. 아베 총리도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. 자 고은주님이 의외네요. 요즘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극우가
혐한으로 돈을 벌고 있군요. 자, 의외이긴 하지만 일본인들 중에서 극소수의 극우 세력들 이분들의 극성은 도를 지나친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자고 하는 것도 예. 이 전직 혐한. 외교관인 무토가 이런 글을 쓴 거와 마찬가지로 트위터, 그다음에 인터넷, 유튜브, 책, 서적, 예. 방송 그 혐한이 굉장히 심각한 기류가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. 아, 그게 심각한 거죠. 일본 여행도 위험한가요? 아니,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. 우리나라 뭐 많이 가잖아요. 근데 예.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기 인터넷의 영향도 있어요. 일본인들은 예. 자신의 그 말,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어디 가서 대놓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. 아, 그러면 약간 이 키보드 워리어들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를 갖고 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익명성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야. 말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하니까 지금 일본의 인터넷에는 혐한이 넘쳐난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. 앞서 이제 트위터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역시 이 한국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. 1,700만 촛불이 불었나요?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한 일본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제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예. 했어요. 자신이 이제 남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게 한 5, 6년 전이에요. 제가 국회에 있을 때니까 그러면서 갔더니 다 텔레비전이 호텔의 텔레비전이 삼성에다 LG라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예. 아마도 그 한국 제품이 싸가지고 그런 걸로 하겠죠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. 예. 이미 싸지 않잖아요. 소니보다 비싸잖아요. 이미 10년 전부터 예. 좋은 호텔, 뭐 예. 5성급이라든가 그런 딜럭스급 호텔에서는 삼성이나 LG 텔레비전을 많이 놓습니다. 그래야지 좋아해요, 손님들이. 고급 호텔의 일종의 아하. 삼성이 있어야 되고 LG가 있어야지 고급 호텔이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남미에 갔으면은 일본은 우리나라 의원들보다 이 출장이나 이런 걸 굉장히 호화스럽게 해요. 통역도 한 명씩 붙여주고. 그러니까 좋은 호텔이 좋은 있었다니. 호텔에 갔었겠네. 그렇죠.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씩 웃고 말았어요.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말은 못 할 겁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이 지한파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. 아무래도 이거는 국제사회 구조 속에서 일본의 목소리가 작게 되고 일본의 위상이 약화되는 데에 대한 일본인의 반작용. 상대적인 박탈감이다. 네. 열등감의 표현. 그렇죠. 아하. 그리고 또 교토대학에 이제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이 오후라 교수 같은 사람도 예.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꾸 포용성이 없고 그 다음에 열등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일본은 제2의 패전을 맞을 수도 있다. 이러면서 일본인이요 제발 이렇게 오그라들지 말고 포용을 갖고 그 다음에 오그라든다는 표현이 딱 정확하게 그렇죠. 꽂히네요.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이가 좋아야지 두 나라의 진짜 이익이다. 이거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이주연님 생계형 혐한이라 흐흐흐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도움되는 말씀이에요. 아, 일본에서도 들으시는구나. 세계에서 많이 들어요. 왜냐하면 네. 고릴라를 깔아놓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. 아. 김대현님 일본 사람들 의외로 위안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. 이지연님 진짜 화나네요. 우리나라도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 혐한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게 네.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네요. 그렇죠. 그럼 1,700만 촛불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에요.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이제 그 김정은 시대에 특히 많았었는데 일본인 여성들이나 남성들을 납치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납북자 문제가 일본의 그 이 영토 문제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북한하고 친하다 이러니까 우리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 편을 들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막 나와가지고 이제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TV에서. 네,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매우 현명하게 냉철하게 일본과의 그 관계를 저는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사실은 매우 긴밀하게 지냈던 역사가 이렇게 나빴던 역사보다 훨씬 깁니다. 물론 그 책임은 전 일본에 있다고 봅니다. 예.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식민지까지 삼아서 예.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너희 나라 진짜 일본 식민지였었냐? 너 이렇게 흔적이 하나도 없냐?
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그만큼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가혹하고 혹독하고 잔혹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. 아하. 왜냐하면은 식민지 정책이 가혹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식민지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정말 비인간적으로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해가지고 지우고 싶었던 싹 거예요. 없애버린 거죠. 예. 네. 어떻게 할 것인가 예.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지금 전효욱 작가님과 함께 전 작가의 시선 함께하고 계시고요.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격려 문자 혹은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소희님 그 일본 사람 전직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인성이 그거밖에 안 되다니 참 한심스러워요. 0291님 다테마에 그 개념 없는 정치인 다테마에죠. 다테마에. 그러니까, 예,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 말.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. 말 이렇게 볼 수 있죠. 겉으로 네. 드러나는 말. 네. 그 개념 없는 정치인 뭘 무너뜨라고 하신 거예요. 무토 그 양반 확실히 제 참을성을 무너뜨리긴 하네요. 4448님 일본 극우 세력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한국 혐오해서 얻는 이익이 대체 뭐래요? 요거는 좀 해설을 해 주셔야겠네요. 박선미님 전 작가님 센 언니이셨는데 이제는 동네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. 좋아요. 자 극우 세력이 네. 그런 거짓말로 얻는 혐한율을 퍼뜨려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? 얻는 이익이 많죠. 이 무토 전 대사도 결국은 아마 그럴 겁니다.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하고 싶은 것. 이제 뭐 구석진데 있어야 되는 전직 대사인데 은퇴한 전직 대사인데 이런 책을 내면 또 일본 불러내겠죠. 그렇죠. 일본 방송이라든가 또 일본은 강연 사실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일본을 이제 그냥 외국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. 예. 또 일본도 우리를 외국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되는 안 되죠. 아주 묘한 관계죠. 그렇기 감정이 때문에 바짝 깔려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일본인은 어떤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제 혼내라고 하는 속내가 있고 그다음에 다테마에라고 하는 이제 겉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있는데 그 다테마에라는 게 일본인한테는 우리는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양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다테마에가 이제 잘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는 이제 싫어도 말하자면은 이제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본인의 말하자면은 다테마에를 무너뜨린 책이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왔어요? 아마 이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실 텐데요. 이 무토라고 이제 주한 일본 대사까지 지낸 분인데요. 이분이 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좋았다, 잘 됐다 뭐 이런 책이에요. 근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. 그렇죠. 이야. 근데 이것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기고했어요. 여기서 뭐라고 했냐 뭐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 직업 찾기 어려운 것 또 한국 사람들의 이제 왜 격렬한 이제 뭐 이렇게 성격 뭐 이런 한국 참 살기 어렵고 한국이라는 나라 참 괴롭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 단계 이제 더 이렇게 혐한의 도를 높여서 이번에 낸 책이 한국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이런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이 책을 썼어요. 그래요? 네. 근데 무토 대사가 이거 어떤 외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되면? 글쎄 저는 이걸 외교 문제로 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. 암 삼기도 뭐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이 외교의 일종의 이 언더 테이블 이 물밑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지금 문재인이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. 참 어이가 없다. 이게 이제 책 커버에 이제 실린 이제 선전 문구 같은 거예요. 그다음에 이렇게 친북적이고 반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서 일본은 강한 결의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딱 찰떡 공조가 그렇죠. 돼 있는데 그 참 심각한 게 뭐 언론인이라든가 혹은 유학생들이 뭐 자기가 살았던 나라의 체험기를 쓸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이분은 대사. 외교관이에요. 전직 외교관이고 그리고 전직 외교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직에 임무했다는 건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거는
일본인이 스스로의 다테마에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그리고 혼내를 있죠. 드러냈다. 그렇죠. 아. 그런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. 외교관이 이런 말을 이런 책까지 썼다는 게. 근데 최근에 일본을 보면 현의 이 혐한론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예요. 일본에서 네, 그래서 한국을 부정하고 한국을 폄하하고. 그렇죠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일본에 이제 서점에 가 보면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7개가 이른바 혐한 서적이었어요. 예를 들어 뭐 바보 같은 한국, 뭐 이제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, 뭐 한국의 심술, 뭐 이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. 여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무토 전 대사의 책이죠. 근데 지금 발간이 됐나요? 그렇게 됐죠. 근데 이제 무토 전 대사가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라는 일본의 좀 그렇고 그런 잡지에다가 지난 2월에 이 틈새로 부는 바람이 한국을 궁지로 몰아갈 것이다. 이게 좀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런 혐한 발언이라는 게 지금 이런 서적뿐만 아니라 다부치 히로코라고 뉴욕타임스 기자인데 풀리처상까지 받았어요.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쓴 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트위터에서 일본인들의 혐한, 한국 때리기, 한국 증오의 그 도가 정말 미국에서의 흑백 인종의 그 격화된 상태를 넘어설 정도다.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어요. 그분은 좀 무료하면서 비판적 관점으로 썼나요? 그러니까 또 이런 거를 쓰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 다부치 히로코는 일본인이 아니다. 미국인이다. 또 뭐 이렇게 하고요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혐한의 그 유튜브 같은 데를 보아도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쇼크를 많이 느껴요. 이렇게 볼 때마다. 어떤 거냐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 갖고 한국이 그 북조선이라고 부르거든요. 일본에서는. 그러니까 북한의 일종의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. 뭐 이거는 정말 거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의 판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혐한론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우리가 그 원인도 한번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대일 외교를